여수시립박물관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누수 문제에 더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 세수에 200억 원에 가까운 펑크가 났습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우력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천시가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대위가 제기한 모든 쟁점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개교 90주년을 맞아 전국 밴드 경연대회를 엽니다. 역사 강사 최태성, 유튜버 띠, 기업인 노희혁의 토크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동부권 첫 역사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수시립박물관의 개관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물이 새는 등 하자도 문제지만 보수 과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여수시 자체 감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천장 타일이 뚫린 곳에서 시작된 비닐이 바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바닥 곳곳에는 양동이가 놓여 있고 물이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반복적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한 여수 시립박물관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먼저 하자를 보수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 편의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여수시와 시공사, 방수업체 등의 의견이 다른 만큼 법원에 감정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감정인의 실사 일정이 조율 중인 가운데 하자 내용 규명과 비용 산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진 원인이 허술한 공사 과정과 여수시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후 누수검사가 생략됐고 여수시 감사 역시 누수 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내용도 일상감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여수시의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물관 누수는 공공 건축물 하나의 문제를 넘어 행정 역량의 신뢰, 재정 누수 그리고 체계 붕괴를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감사담당관은 정식 감사 계획 없음, 책임 소재 조사 없음, 경위 보고서 요구 지연 등 극히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이라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여수시는 법원 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자 책임이 있는 업체에 즉시 보수 공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각 공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립박물관을 짓기 위해 사업비 317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여수시의 부실 행정으로 개관 시기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까지 확인된 세수 부족액이 188억 원에 이르는데요. 세수 펑크가 난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들어올지 말지도 모르는 대양산단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탓이 컸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2,74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양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22년에 발표한 분양률은 98%. 목포시는 당시 특수목적법인에서 남아있는 미분양 필지의 소유권을 가져온 뒤 100% 분양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근본 추경에 목포시에서 207억 원을 편성을 해서 목포시가 매입을 합니다만 100% 분양은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이고 지출을 하는 207억 원과 대양산단이 소유한 43억 원으로 해서
올 4월 2일 날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 실적은 달랐습니다. 전체 249필지 가운데 13필지는 계약금을 치른 뒤 입주를 포기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실제 분양률은 9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세입을 추계하면서 분양대금이 모두 확보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은 13필지에 대한 분양대금 236억 원에서 계약금만 확보한 셈인데 전액을 가용재원처럼 인식했다가 2024년에 제외한 겁니다. 결국 올해 12월 현재 목포시의 가용 예산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황. 오히려 188억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겨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체납 관리도 엉터리였습니다. 2020년 이후 압류조차 하지 않은 지방세 등 체납액은 16억 4천만 원. 이 가운데 3,800만 원은 시효가 지나 아예 소멸됐습니다. 부실한 지방세 관리와 지나친 낙관으로 세외 수입 추계를 부풀린 게 적발되면서 3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교부세가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세외 수입 관리가 많이 허술했고 징수나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25년도에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내년부터 실제로 확보된 재원만 반영하겠다는 입장. 정부 교부세는 갈수록 줄고 자체 세수까지 구멍이 뚫리면서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가 2026년 본 예산을 1조 267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일반 회계 9,421억 원, 특별 회계 847억 원 규모로 50.6%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2일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최우선 과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인 만큼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반대위가 제기한 모든 쟁점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으며 이를 통해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반대위가 판결에 불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곡과 반복적 주장으로 시민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부 산하 조직인 조사위가 사고의 핵심 당사자를 조사하는 셀프 조사 구조라며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보장한 정보 접근도 제한하고 공청회 핵심 내용도 사전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개교 9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캠퍼스 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확장해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오는 4일 순천대학교 교적이 겨울밤을 밝히는 화려한 공연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전국 단위 예선을 거치며 치열한 경합에서 실력을 입증한 전국 8개 밴드팀이 무대에 오르고 특별 초청 공연으로는 제주와 해남의 초등학생 밴드가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청년과 시민들에게도 문을 여는 열린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인기 역사 강사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와 유튜버 TV 청춘 토크 콘서트로 시민을 만나고 기업인 노희영 씨가 창업을 주제로
예비 창업자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순천대는 수년째 이어지는 지역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 속에서 캠퍼스가 지역 청년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변화하면 도시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소통이고요. 또 대학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 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순천대학이 그만큼 이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순천대는 밴드 공연, 저명 인사들의 강연과 더불어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성과를 지역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 문화 행사로 확대하고 아티스트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선정되고 나서 어떤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순천대학이 어떤 전국 대한민국의 대학 또는 국제화 대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바탕이 이 문화의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순천대학교의 90주년 기념행사 밴드 공연과 강연은 오는 4일과 5일 대학 교정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일 새벽 4시쯤 진도군 임회면의 한 부두에서 SUV 차량을 몰다 바다로 추락했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새벽 6시쯤 진도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러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지역 환경단체가 여수 국가산단과 인근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해당 발전소들의 총 설비 용량이 약 2,600메가와트인 점을 고려할 때 전남 자력 자급률이 이미 200%를 넘는 상황에서 지역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과잉 공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LNG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배출하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으로 탄소 중립에 역행하면서 아리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공익 기부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는 미납한 공익 기부금 50억여 원을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납부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장학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사 측은 기부금을 해상 케이블카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추천 인사 1명을 장학회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영사 측과 여수시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사유지 사용 조건 약정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여수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유착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월 10일과 27일 보도된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 없이 추측에 기반한 허위 보도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년 된 숲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장소는 과거 체육시설 부지로 토양 상태가 악화돼 수목 고사 문제가 확인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는 불법 하도급 조사를 4차례 실시했으나 위법 사례는 없었다며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